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파트 5 항공법규 일진사 책에서 파트 5죠. 항공법규 챕터 01 국제법 보는데 이 법규는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제일 위가 헌법이죠. 근데 우리는 헌법, 민법 뭐 이런 거 말고 소방법, 에너지법, 환경법, 또 가스법,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이 밑에 자동차법 이게 근 3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대. 저쪽 의료법 같은 거는 더 많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 법규는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숫자가 자꾸 바뀌거나 장관 이름이 바뀌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장관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 다 바꿔서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근데 이 항공법은 어디에 따르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못 바꿔. 그러니까 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법에 준해서 항공법이 나가니까 거의 바뀌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토시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이 토시, 은는, 이, 가 이거 하나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어법에 의해서. 그래서 토시도 못 바꿉니다. 그냥 한번 정해진 거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국제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항공법규는 바뀌는 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 그래서 이 국제법은 그냥 여러분들 문제 이거 책 보고 문제 보고 페이지 484부터 페이지 624까지 하니까 150페이지 되죠. 이 정도 되는 거를 그냥 암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로. 그리고 이 법규가 지금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문제 밑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듀피디에다 얘기해서 이거는 강의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그냥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2번 보기 보겠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하고 나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발음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치세요. 네이버 쳐가지고 거기에 발음 듣기가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안 돼서 콩글리시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운송 Association 협회는 정기 항공회사의 국제단체로 1919년 헤이그에서 설립된 국제항공수송협회를 계승 1945년 4월 쿠바 아바나에서 조직이 탄생. 그 다음 그 국제항공운송협회는 1919년 아이고 하고 나오는 거야.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아이고. 그래서 1919년. 그 다음 1945년은 뭐 했어? 우리나라 6.25 난 거. 6.25 해방이지. 해방. 1945년 해방. 외우기도 쉽죠. 설립연도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설립은 1945년. 소재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스위스 제네바, 싱가폴 다 있는 거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스위스 제네바, 싱가폴. 설립 목적 항공 운송 발전과 제반 문제 연구.
국제항공운송업자들의 협력, 주요 활동, 국제항공운임 결정, 항공기 양식 통일, 연대 운임 천상, 일정한 서비스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관련 기관과 협력, 규모 130여 개국이다고 됩니다. 한국은 대한항공이 1989년 1월 정회원, 아시아나항공이 1990년, 그러니까 1989년 다음에 1년 뒤 하니까 90년 국제선 운항 때부터 준회원으로 가입.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항공은 정회원, 아시아나항공은 준회원이다. 자, 올라가서 1번 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소재지는 캐나다, 몬트리올, 그 다음 스위스, 제네바, 그 다음 싱가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스위스, 제네바, 싱가폴은 요거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소재지는 하고 나온 거야. 그럼 거기에 캐나다, 몬트리올 있고 또 뭐도 있어? 스위스, 제네바 있는데 요거 소재지는 캐나다, 몬트리올 그렇게 외워야지. 암기. 2번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하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정회원 자격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가맹국의 국제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 3번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래서 IATA 목적이 아닌 것은 항공운송 발전과 제반 문제 연구, 국제항공 운임 결정, 항공기 양식 통일, 최약국 권익보호, 최약국 권익보호 하는데 설립 목적은 항공위해죠 디귿, 항공운송 발전과 제반 문제 연구, 국제항공 운송업자들의 협력. 그러니까 권익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는 권익을 보호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권익은 돈하고 관계가 되고 그 이익하고 관계가 있지. 그래서 최약국. 자, 최약국은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나라끼리의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인데 그거를 국제항공운송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4번 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또한 경제적인 항공운송의 발달 촉진 운송협회입니다. 국제항공운송기술의 증진, 기술 증진하고는 관계가 없지. 국제민간항공운송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수단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 도모. 이거 맞지? 그러니까 답은 기술의 증진 2번이 답이다. 5번 감항분류 중에서 비행기 실용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감항하고 나오지. 자, 감항. 자,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이를 가망. 자, 이 가망, 적합한 안정성을 갖는 분류 중에서 비행기 실용에 맞는 것은, 자, 가망유별의 곡기. 자, 곡기 하는 거는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A. 그 다음 실용은 U. 그 다음 보통은 N, 노말. 그 다음 수송 T에서 트랜스포트. 그래서 가망유별의 곡기 회전하거나 요령, 예술이야? 그런 거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아크로베틱. 실용은 유틸리티. 보통, 노말. 그 다음 수송, 트랜스포트 하고 됩니다. 곡기, 최대 이륙 중량 5,700kg 이하. 이하의 비행기로서 보통에 적용되는 비행 및 곡기 비행에 적합한 거 A. 그 다음 U. 5,700kg 이하 비행기에서 보통 N에 적용되는 비행 60도 경사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곡기는 60도를 넘는 거야. 넘지 않는 선에 스핀 레디에이트. 여기서 에이트 하면 8이야. 8 옆으로 들어가는 8.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를 8. 여기까지는 안 와.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를 레디에이트다 거든. 레디에이트. 그 다음 샤넬. 자, 실용적으로 가니까 이거는 곡기처럼 막 뱅글뱅글 돌고 막 위로 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선회, 스핀, 레디에이트, 그 다음 샨델. 요것도 팔자 비슷하게 했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회하고 스핀, 레디에이트, 샨델, 요게 어떻게 도는 건지 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구글 들어가서 쳐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보면 전부 하는 항공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법규에서는 이 용어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노말 5,000kg 이하, 5,700kg 이하 비행기로서 보통 60도 경사를 넘지 않는 선회 및 실속 포함. 그다음 수송 T 가망유별이다. 자, 곡기 회전 예술 비행 A, 일반적인 실용 U, 보통 N, 수송이나 항공 T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 정도는 연습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하나는 물어볼 수 있겠다. 6번 감양분류 기호 중 비행기 실용 U 최대 이륙 중량은 하는데, 지금 곡기도 5,700kg 이하, 곡기도, 그 다음 최대 이륙 중량이야. 그 다음 실용도 5,700, 보통도 5,700, 가망은 없죠. 수송은 없는 거야, 수송. 그래서 우리는 곡기, 실용, 보통 전부 얼마 이하? 5,700kg 이하 하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비행기의 가망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A 우리 뭐라고 그랬죠? 곡기. N 노말, 보통. 그 다음 T 수송. 하나 또 뭐가 있지? U 유틸리티, 실용.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영어 해야 되니까 영어를 외워주는 게 좋죠. 아크로베틱, 노말, 트랜스포트, 유틸리티 하고 됩니다. 8번 다음 중 비행기의 가망 유별은 곡기, 실용, 보통, 수송.
가망유별은 곡기가 지금 1번에 없고 보통, 특수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게 답은 3번. 9번 헬리콥터 가망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항공기예요. 그럼 헬리콥터 또 보자. 자, 헬리콥터는 보통 N, 이거는 뭐 똑같으네요 하고 나오는 거야. 수송 TA 이렇게 씁니다. TA.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가맹유별은 2,700kg. 요 보통이 2,700kg. 2,700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우리 항공기는 몇 킬로그램? 5,700 이하. 그래서 항공기는 5,700kg 이하, 헬리콥터는 2,700kg 이하 하니까 7자 들어가는 거로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TB 얘도 수송입니다. 자, TB 얘는 2,700이 아니라 9,000kg 이하. 헬리콥터로서 항공 운송 사업용에 적합할 것. TA는 헬리콥터로서 임계 발동기가 있다 하는 거는, 임계 발동기가 엔진이 2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임계 발동기 하니까 고장 나도 갈 수 있는 것. 임계 발동기가 정지하여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 TA. 그러니까 자력으로 그 헬리콥터 돌아가는 거로 가는 거죠. 자, TB 됐습니다. 10번. 최대 이륙 중량 2,700kg 이하의 헬리콥터 가망 분류. 2,700 들어간 거 노말 하나지. 그래서 N. 11번. 임계 발동기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지. 임계 발동기가 고장 나도 그대로 가는 거,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 TA. 고장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2번, 1번, 3번. 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게 아니지.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개의 발동기, 주 발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2개, 발동기가 엔진이 2개 있어. 그 중에 주 발동기가 고장 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수송, TA. 그래서 임계 발동기란 무엇입니까? 고장 시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주 엔진이야. 주 엔진. 한 개의 발동기. 12번 봅니다. 자, 임계 발동기 11번 위에 해설. 발동기가 고장의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의 비행성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발동기. 만일에 임계 발동기가 하나 있다. 임계 발동기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거야. 임계 발동기가 2개다. 그러면 엔진이 3개 있는 거예요. 3개 이상. 12번. 다음 설계 단위 중량 중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단위 중량은, 설계 단위 중량입니다. 설계 단위 중량은 계산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연료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을 쓰지. 그래서 0.72kg/L. 그러니까 가솔린에,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야. 비중 S가 0.72다 하고 나오는 거야. 왜냐? 물이 1리터가 1kg이야. 비중이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0.72로 놉니다. 그 다음 윤활유 0.9. 이건 연료. 그 다음 윤활유는 좀 점도가 있는 거야. 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0.9. 비중이 0.9다. 그래서 가솔린은 가벼워. 0.72. 윤활유는 좀 끈적끈적해. S 0.9. 승무원 및 승객은 77kg.